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식을 배우고 있는 김우연이고요. 2교시 수업은 저와 함께 하시죠. 불개미 주식학원이 2주차 수업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반등을 주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그래도 마음을 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급이나 환율 같이 봐야 할 게 참 많은 지금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화려한 기법보다는 탄탄한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과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기초 탄탄하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데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죠.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참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그리고 이어서 2교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2교시의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교시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급의 1타 강사입니다. 오늘 수급을 알아야 번다의 과목을 진행해 주실 범프로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앉아서 저희가 네. 수업을 듣는 거는 오늘이 이제 처음인 처음인 것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오늘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오늘 선생님이랑 네. 처음으로 이제 앉아서 약간 1대1 과외 같은 느낌으로 수급을 자세하게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세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계속 앉아서 네. 했는데 네. 우리 앵커님이 앉아서 하는 게 좀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 네. 학생이 계속 서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좀 멀리서 들었는데 네. 오늘은 약간 과외 느낌으로다가 선생님 바로 옆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확실하게 기초를 잡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좀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결국 수급이 분석이 좀 필요한 때가 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그러니까 하락장이 좀 깊어질 때는 수급 분석도 어떻게 보면 좀 확률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좀 자주 나오는데 지금처럼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코스피가 오늘 기준으로서 1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인트를 좀 잡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우리 주식 초보 분들이 어떻게 수급 분석을 좀 배워가 수급 강의를 좀 들어가면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지 오늘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또 수급의 1타 강사이십니다. 오늘 수급에 대해서 굉장하게 저희가 또 자세하게 들어볼 거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거고요. 당연히 네. 수급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혼자 매도를 할 때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도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수급을 보는 이유는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불개미 주식학원이 진행이 되는 게 이 학생분들이 결국은 매수를 잘 하면서 많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쵸, 기초를 그죠.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수급을 보는 이유는 이게 딱 한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많은 수급이 유입된다. 이거 아닐까요?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맞는 부분인데 네. 수급이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쵸. 거래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수급 분석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기본이 되는 또 이해도가 추세의 전환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을 주요 포인트를 보고 수급 분석을 좀 많이 보시는데요. 수급은 그렇게 보시면 되게 어렵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급은 추세의 연장선. 예를 들면 상승하는 종목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전제로서 수급 분석을 보셔야지 지금 제 이 강의 교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학생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수급 분석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포인트를 같이 병행하면서 좀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급 분석에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볼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만 좀 기억하셔라.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는 수급선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어제 그리고 저번 주에도 강의했던 내용이라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 내용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이 수급선을 가지고 어디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W 수급 패턴,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W 수급 패턴 안에서 조금 더 확률이 좀 높여지려면 뭘 봐야 될 것이냐, 수급 안에서도 쌍끌이 수급 패턴까지 이 세 개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풀어가면서 내용을 할 텐데, 지금 방송이 이제 한 40분, 좀 길면 한 50분 정도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강의를 듣다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좀 집중도가 우리 학생분들이 좀 떨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 중요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시간 먼저 15분 동안은 먼저 집중을 다 할 때까지 최대한 집중하시고 그리고 나서 뒷내용도 또 같이 집중하면 좋겠지만 또 가볍게 또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분석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수급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선. 네. 혹시 어제 말한 수급선이 어떤 선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제 저희가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네. 차트로 저희에게 보여주면서 네. 이게 수급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캔들이 수급선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매수하는 그런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수급선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쭉 진행이 될 건데 네. 어떻게 저희가 오늘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저희에게 수업을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범쌤이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이 수급선입니다. 수급선이 우리들이 수급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하기 때문에 수급선을 조금 길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W 패턴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W 패턴은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보고 어디서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포인트라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쌍끌이 수급 패턴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수급선, W 패턴, 쌍끌이 수급 패턴까지 세 가지로 나눠서 수업 커리큘럼을 짜오셨다고 해요. 이렇게 맞춰서 수업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한 50분 정도 진행되는 수업 함께 범쌤과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급에 대한 강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범쌤, 그럼 우리 먼저 수급선에 대해서 배워보는 건가요? 네, 수급선부터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선을 왜 보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가끔 저한테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저한테 말씀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왜 안 올라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내 종목은 실적이 좋고 또 좋은 뉴스들도 많은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과 또 기관들이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인데 왜 내 종목이 안 올라갑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급 분석에 대한 매매를 강의를 해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종목이 수급 분석에 좀 맞는 종목인가요? 라고 좀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급 분석에 안 맞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급 분석을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추세 연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확률을 높이는 이유로서 수급 분석을 하는 거지 이 종목이 수급 분석으로서 추세 전환을 바라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제가 수급선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차트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면 그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HTS 기준을 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학생분들이 똑같이 어느 증권사의 모바일이든 HTS든 보든 다 똑같은 기본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주봉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선도 똑같아요. 20주선, 10주선, 5주선, 60주선이 기본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저는 선을 다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한번 볼게요. 자, 선이 지금 50, 20, 60, 120이 있는데 라인 설정해서 5주선을 한번 지워볼 거고요. 그리고 10주선, 60주선, 120주선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가 그냥 깔끔하게 나와요.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내 이 종목이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재료가 있고 이걸 떠나서 수급선을 보시고 이게 수급 종목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그러면은 지금 몇 주선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20주선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주선만 좀 남아 있는 상태고, 네. 자, 추세 연속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 상방 20주선 위에 있을 때 종목을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수급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내 종목에서 이게 지금 종합주가 지수지만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대형주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선생님이 그러면은 저희한테 수급선을 말씀을 해주신 게 결국 주봉상 다른 평균선을 지워버리고 20주선을 가지고 기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20주선이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생명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20주선은 추세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수급 분석은 추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추세가 열려있는 종목들이 수급 분석을 했을 때 확률이 60%, 70% 단계별로 스텝을 쌓아 나가는 거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차트를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요. 바닥에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수급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수급 라인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W 패턴 그리고 그 쌍끌이 패턴을 같이 보신다 그러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수급선에 대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한 1% 정도 좀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나온 상태였는데요. 자, 종목들을 한번 시가총액 1등부터 한 30위권 대형주 안에서 오늘 가장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도 혹시 기억나는 종목 있을까요, 우리 오늘 앵커님? 많이 오른 종목이요? 오늘은 대형주 중에서는 게임주가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고. 네. 그럼 코스피 안에서는요? 코스피 안에서는 오늘 혹시 뭐 태화강이라든지 2차전지 그렇죠. 2차전지 관련주에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많이 올랐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무려 7%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주봉상에서 아까 수급선 라인을 기준을 보도록 하면 정확하게 어느 선을 좀 위에 올라가 있죠? 지금 보면 20주선 위에 지금 캔들이 올라가 있어요? 수급선이 좀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종목을 오늘 만약에 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기준을 먼저 사기 전에 그러니까 종목을 먼저 관심 종목을 추려놨을 때 오늘 수급이 들어왔을 때 진행할 수 있는 기본 관심 종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 안에서 코스닥 안에서 수급선 위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수급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오늘 또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외국인이든 그러니까 수급 분석을 전제로 하기 전에 자, SK 이노베이션 종목을 외국인도 사고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왜 안 올라갈까요? 라고 수급 분석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선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수급 분석을 기준으로 잡는 종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종목에서 좀 배제할 종목들만 싹 배제하셔도 수급 분석하기가 너무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수급 분석을 하는 종목에서 있던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도 수급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고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수급 보라세가 다양한 종목들을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학생분들이 다 수급 분석을 좀 체크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추세선에서 살고 있는 수급선이 살아있는 종목들 안에서만 우리가 수급 분석을 들어가자. 이게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잡은 수급선 라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은 아무리 좋은 실적이 들어오고 또 수급이 들어와도 이 종목은 수급이 센 종목이 아니다. 이건 수급 분석을 중점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차트 흐름에서 봤을 때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 아까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도 추세가 상방으로 되어 있고 수급선 위에서 좀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수급 분석에서 일단 1차 타겟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학생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수급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만약에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자리에 이런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 종목을 딱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중요하냐면 주봉산에서 수급 라인을 지켜주고 있느냐 안 지켜주고 있느냐 이게 핵심 근데 수급 분석의 가장 기본 첫 단추인 거죠. 그래서 많은 시장에서 다른 차트 분석과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수급 분석만큼은 이 황금 수급선 20주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아무리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라든지 수급이 들어와도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종목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결국 수급이 들어왔을 때 왜 좀 상승폭이 좀 더딜까요? 아니면 왜 많이 못 올라갈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목의 상승률이 낮는 거고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수급선 위에 있을 때는 추세가 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준을 잡고 보는 게 수급선 강의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수급에 대해서 지금 파헤쳐 보고 있는데 네.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수급 매매를 상승하는 종목들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포인트를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수급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20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주선을 저희가 수급선으로 보이고 여기 위에 캔들이 있을 때를 먼저 첫 번째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할 종목이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수급으로 매매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어떤 포인트 한번 챙겨볼까요? 다음은 일단 수급이 들어온다 했을 때 네. 차트 자리가 W 자리를 좀 만들어주면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급 포인트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지금 하나솔루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상에서 일단 주봉상에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세가 일단 살아있고 이 종목은 수급 분석을 해도 될 만한 종목이라는 게 판정이 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은 위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20주선 위에 있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수급 분석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아까 W 패턴을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수급이 맨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말이죠. 요렇게 좀 올라갔을 때 지금 수급선 위에 있다고 해서 이 종목을 매매를 바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타점이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수급 좋고 그 거래량도 좀 많이 붙어 있고 종목이 계속 추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좀 더 추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결국 W자를 그려가는 게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W 패턴 자체가. 그래서 종목의 흐름으로 봤을 때 종목이 하루아침에 계속 일렬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주로 적습니다. 적고
W 패턴,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갈 때 어떤 흐름으로 좀 올라가냐면 이렇게 가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의 수급 종목들의 라인들을 우리가 계속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지금 하나솔루션의 우리가 타점을 한번 본다고 하면요, 한번 지워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라인에서 만약에 저점을 지표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잡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저점에서 저점이 깨지지 않은 자리, 요 자리가 우리가 수급 라인에서 W 패턴의 기본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상에서 수급 라인 체크했고요. 그리고 20주선에 있는 종목 확인했고 그리고 일봉상에서 W자를 그리고 있는지를 두 번째로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최근에 또 올라가는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종목이 지금 W 그림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수직 상승하고 있나요? 그냥 수직 상승하는데요, 네. 선생님? 수직 상승하는데 아까 제가 주봉상에서 수급 라인을 타고 있는지 먼저 보자고 했죠. 네. 자, 그러면 수급 라인을 타고 있나요? 일단은 위에 있어요. 야, 캔들이. 그러면 휴마시스를 네. 일단 우리가 수급 분석을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판별이 났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을 일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일단 통과했고요. 네, 1단계를 통과했고 이제 네. 2단계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인 건데 네네. 타점을 두는 부분인데 네. 자, 네. 타점에서 지금 옆으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살짝 차트를 옆으로 가볼까요? 이렇게요. 선생님? 네, 네. 옆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갈 때 저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리가 W 패턴에서 가장 정석적인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위로 쏜 자리입니다. 위로 쏜 자리고 눌림목이 어디서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아직은 우리 기다려야 되는 부분.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일단 샀어요. 그 다음에 눌림목이 한번 이런 패턴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네. 다시 올라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덜썩 그냥 뉴스 나왔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급이 거래량이 오늘 무려 얼마 정도 들어왔냐면 거래 대금이 무려 5천억 정도 터졌어요. 그래서 단기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내일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도 기다릴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 기점으로 본다고 했으면 주봉상에서 이미 추세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상태예요. 맞아요. 수급선 위에 있어요. 이격은 벌어지는 건 일단 두 번째 케이스로 본다고 하고 일단 올라만 오면 되는 거예요, 올라만 선생님? 놓으면 일단 타점을 네.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일단 수급 분석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1단계는 일단 통과를 한 1단계를 거죠. 통과. 그래서 네. 모든 종목에서 분류만 잘하셔도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쵸? 거죠. 네. 그리고 일봉상에서 일단 추세를 확인했으니까 결국 W자의 흐름을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자, 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자, 요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W 패턴은 곡선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종목이 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수급이 자 이게 좀 산 모양이 좀 됐는데 네. 다시 한번 여기서 밑에 조금 이렇게 더.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W자에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때가 가장 효율적이 좀 있고 리스크 측면에서도 좀 적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지금 쌍끌이 수급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덧댄다 옵션 하나 더 추가된다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질 텐데 지금 흐름에서 좀 더 W 패턴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결국 선생님 이게 네. 우리가 세 가지나 지금 네.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네. 결국 1단계, 2단계, 3단계 포인트를 다 충족을 해야지 조금 더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확률이 네. 일단 수급선 위에만 있어도 네. 종목의 파동이 시세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올라봐도 이제 일단 확률이 있긴 하지만 더 시작이 많이다. 안정적으로 네, 그쵸. 상승하는 종목을 찾으려고 네. 1단계, 2단계, 3단계 포인트를 잡는 거죠. 네, 그렇죠. 1단계부터 이제 종목 발굴만 잘하셔도 네. 사실상 타점에서 부분은 조금 실수하셔도 충분히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종목이 복구되는 흐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종목 선택 자체가 네. 이 종목이 싸고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선택을 해버리면 수급 분석에서 기본 전제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수급 분석은 추세 연장에서 수급을 이용하는 거지 바닥에서 수급 들어왔다고 이 추세가 전환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간다 그러면 수급 분석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조건은 계속 주가가 될 거예요. 추가가. 결국 옵션이 뭐 외국인 싸그리 수급이 될 것이고 또 패턴이 여러 개가 나올 건데 결국 우리 학생분들이 우리 불기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수급 라인에서 이게 추세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시거나 그리고 나서 종목을 뭐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기본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나솔루션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 자리에서 우리가 왜 봐야 되는 부분이냐면 W 자리가 만약에 자 우리가 지금 그렸던 자리는 이런 추세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바뀌어서 이런 그림으로 추세가 W 그림을 잡는다 그러면 이거는 하방 추세로 좀 바뀐 흐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가 선생님 그런 네. 건가요? 지금 차트에서는 네. 떨어지는 패턴은 아니고 네. 상승 패턴인데 이 W 곡선 요 자리가 깨져가는지를 유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솔루션 자체를 어제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어제 이 수급 라인 체크했고 지금 W자 패턴에서 우리가 요 자리에서 네. W 모양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 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이 W 라인에서 저점이 깨지는 자리, 이 저점이 깨지는 자리가 리스크를 대응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어제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갔다고 하면 수급 매매 기준을 본다 했을 때 수급 라인 선에서 위에 있었고 두 번째 W 자리가 이 저점을 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선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앵커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 사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제 샀어요. 네. 어제 샀다. 샀는데 오늘 네. 지금 이 선 자체를 깨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W 패턴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결국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는 최소하게 수급 종목에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기대 수익률을 크게 보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위로 쏠 때 들어가면 이 종목을 어디서 깨질 때 비중을 축소해야 될지가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W 자리에서 곡선 형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휴마시스도 아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휴마시스도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만약에 휴마시스를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떨어졌을 때 수급 분석에서 지지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W 라인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휴마시스 자체가 네. 이런 그림을 갖고 오늘 빵 떴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저점 W 라인에서 이 저점이 깨져버리면 종목을 비중을 축소하는 리스크 대응이 되는 기준이 명확해지는 건데 이 종목에서는 지금 아직 그냥 수직 상승인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일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수급 분석에서는 W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가 나와야 내가 만약에 이 W 자리에서 바닥에서 올라간다고 잡았을 때 다시 이 수급 분석이 만약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지 아니면 갑자기 악재가 나와서 종목이 떨어질 때쯤 이 종목이 여기서 깨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는 비중 축소가 맞는 리스크 대응 방법이 W 기법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선생님 있겠습니다. 근데 W 기법이 나오면 네. 일단 차트에서 W 패턴이 나오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네.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슈가 저같이 네. 예비 불개미 학생들은 네. 확실하게 이게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 잘 가장 모르잖아요. 아직. 중요하죠. 예, 가장 맞아요. 중요하죠. 그게 좀 궁금해요. 자, 일단 주봉상에서 오늘 모트렉스가 한 장중에 지금 7% 정도 반등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네. 일단 종목이 수급 분석이 가능한 종목이냐? 뭐부터 보라고 했죠? 수급선 20 주서대 먼저 그렇죠. 보는 거죠? 일봉을 보는 게 아니고 주봉을 보는다 말씀드렸죠. 자, 주봉상에서 지금 노란 선, 황금 주선, 그러니까 수급 주선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 위에 있어요, 학생님. 선생님. 네, 위에 있죠. 네. 그럼 이 종목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도 맞고 수급 분석에서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아까 제가 기준선에서 말씀을 그쵸? 드렸잖아요. 일단 이 종목은 그 분석을 해도 되는 종목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종목 선택했을 때. 그러면 일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추세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W 패턴이 지금 그려져 있으면 차트가 좀 안 보이는데 당겨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선에서 지금 위로만 쏘고 있는데, 이 선에서는 W 자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안 나왔어요. 일자선입니다. 일자선입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사고 싶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급 분석의 W 패턴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초보자분들이 다시 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자를 때도 좀 최소화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최근 한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보고 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본다 했을 때 요 자리 다시 한번 차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올라갔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꺾였죠. 네. 그리고 나서 최근 어제 흐름에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틀 동안 W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W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종목을 만약에 어제 들어갔다고 합시다. 네. 어제 들어갔다 어제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서 이렇게 맵에서 타이밍을 잡았을 때 이 종목 W 패턴에서 내가 선택을 했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질 거라면 W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리스크 대응 선이라고 잡았죠? W 자리에서 W 자리에서는 요 자리에서 네. 어디 자리가 깨지면 네.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려요. 전에 있는 저점? 그렇죠. 전에 있는 저점. 그러면 지금 이제 W 자리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W 자리에서 어디를 들어가셔야 되냐면 요 자리, 저점을 지키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한번 조정이 나오고 네.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저희가 타점을 잡는 거예요? 네, 타점을 잡되 네. 손절 라인, 그러니까 리스크 대응 라인을 확실하게 네. 보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결과론적인 얘기로서 네. 오늘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기 때문에 이 차트는 지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막상 오늘 시장이 크게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 쪽 이슈에서 큰 악재가 나왔거나 이래버리면 W선에서 갑자기 차트가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냐면 우리는 예상하는 이렇게 저점이 높여가는 이런 패턴을 예상을 했지만 만약에 W 패턴에서 이런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 저점 라인대 요 라인대를 기준을 잡고 좀 차트를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라인대에서 지금 저점이 깨지지 않은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만약 매수가 들어갔다고 하면 요 라인 정확하게 뭐 13,600원, 700원 요 라인이 다시 이탈이 된다. 그러면 손실 리스크 대응은 뭐 5%에서 6% 라인 기준으로서 충분히 네. 대응이 가능하고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학생분들은 결국 수급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셨는데 결국 W 패턴에서 잘 싸게도 잡으셨는데 이 종목이 깨져간다 그러면 네.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네. 줄이셔야 된다. 이게 오늘 W 패턴에서 좀 핵심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네. 일단 W 패턴도 봤고 그리고 수급 라인도 봤는데 아까 제가 또 중요하게 봤던 수급적인 부분에서 쌍끌이가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숟가락을 하나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종목들이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수급 분석 측면에서는 확률이 50%에서 지금 W 패턴 60%까지 올라갔고 네. 지금 쌍끌이 수급까지 본다고 하면 네. 충분히 70%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수급 분석의 지금 스텝 단계별인 거죠. 우리가 수급을 분석을 하는 게 네. 결국 지금
돈의 흐름이 어쨌든 수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을 통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는지를 범쌤에게 배워보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수급 강의의 핵심인데 3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다 보고 네. 그래야지 조금 더 수급 분석을 통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안정적으로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3가지를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네. 첫 번째가 수급선을 배워봤고 네. 두 번째가 조금 더 확률을 높이려면 W 패턴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 3번째가 쌍끌이 매수라고 하셨어요. 네. 이것까지 봐야지 이제 수급을 통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발굴을 직접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쌍끌이 매수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 자, 쌍끌이 매수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 주체가 이제 개인이 있고 또 기관이 있고 이제 외국인 크게 이제 3가지 네. 범주로 좀 나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쌍끌이 수급이라면 외국인과 또 기관들의 수급이 같이 들어올 때, 같이 아.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가 우리가 이제 쌍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쌍끌이 수급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오.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와야 좀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을까요? 규모로 본다했을 때 뭐 오. 이게 좀 어렵죠.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네. 그냥 한 10만 주? 10만 주. 네. 그러면 억 단위로 그 거래 대금 기준을 본다고 하면, 거래 대금 네, 그러니까 억 단위로 본다고 하면요. 얼마 정도 될까요, 선생님? 제가 이제 대형주들을 많이 이제 수급 분석을 해보니까 네. 100억 정도, 그러니까 쌍끌이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같이 하루에 100억 정도 규모가 들어왔을 때, 아,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요? 네, 합쳐서. 네. 그 대형주도 마찬가지,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수급이 들어왔을 때 수급 분석에 숟가락을 하나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더라. 아.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네, 높아진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오늘 급등 나온,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에서 1위부터 30위권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들 2종목, 하나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솔루션이 오늘 지금 6% 반등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300억 규모가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게 기관이 60억 규모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370억 정도 되나요? 네.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좀 들어왔죠. 자, 그러면 왜 저는 이제 100억 규모라고 좀 설정을 드렸냐면,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다 합쳐 볼 종목들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약간 2,0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2,000개 넘죠. 한 네. 2,300개 되나?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네. 뭐 스펙주 또 ETF 우선주까지 다 합쳐보니까 네. 3,000개가 넘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선생님? 3,000개가 넘고 네. 여기 안에서 조금 뭐 우선주라든지 스펙주, 뭐 ETF 펀드 상품들 다 제외하고 보니까 한 대략적으로 한 2,400 네. 종목들이 좀 나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할 수 있는 종목이요. 종목이 네네. 2,400 종목 되는데 음.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이 되는 종목이 보니까 240개 종목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거밖에 네. 안 되나요? 그래서 240 종목에서 만약에 수급이 기준이 시가총액 1조라고 한다 했을 때 여기서 지분율 1%.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 기업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지분이 1%라고 하면 네. 규모가 100억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100억 정도의 규모가 터진다라는 거는 대형주들도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부분인 거고, 아. 중소형주들도 이게 100억 가량 이상의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네. 뭔가 누군가가 대량으로 팔았다라는 거고 누군가 대량 샀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급의 포인트가 이게 미래 호재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미지수지만 수급 분석에서 100억이라는 지표는 매우 큰 수치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100억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300억과 기관이 지금 60억이 들어왔고, 추세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사고 있죠. 그러네요. 네,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연속성이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스텝 바이 처음부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자, 월봉상에서 주봉상이죠. 네, 주봉상에서 우리가 20주선 라인 위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일봉상에서 자, W 패턴을 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최대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이 계속 올라간다 해가지고 조급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수급 분석, 특별히 W 패턴이 그려질 때까지 지금 상승 흐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쏘고 내리고 쏘고
내리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에서 만약에 요 W 패턴 안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쌍끌이 패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100억 이상 들어오는 수급이 네. 들어온다고 하면 네.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수급을 그때 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 분석에서 맨 처음 보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스텝부터가 이미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수급선을 제일 먼저 본 뒤에. 보고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데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수급선에서 본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 저번 주 요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20억 가량 샀고요. 기관이 1,000억 정도 팔았습니다. 합치면 한 1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제죠. 17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외국인이 60억, 기관들이 130억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쌍끌이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W 패턴이네요.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네. 오늘은 이제 올라간 건데 네. 어제자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수급 분석을 오늘 만약에 이제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이 장중에 수급 분석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쵸. 거의 끝나고 다 이제 끝나고. 거의 저녁 시간 네. 되셔가지고 이제 방송 보시면서 정리 다 하시고. 어떤 네. 종목이 이제 수급이 들어왔느냐 이제 방송 보시면서 하는데 네. 이 종목을 이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보는 거죠. 보는 거고 결국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때 그 대신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 내일 만약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쵸?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면 네. 아까 W 패턴에서 밑에 선을 그리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기준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네. 대부분 현금 확보가 많이 안 되셨을 겁니다. 맞아요. 종목이 다 뭐 손실이실 손실 거예요. 부분이긴 그쵸. 한데 근데 지금 이 강의에서 수급 분석을 좀 배웠다. 그러면 종목 선별도 좀 잘하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종목에 내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도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하는 게 아니고 수급 측면에서 좀 잘못된 종목이다. 이탈이 되거나 그러면. 이탈이 되면 네. 왜냐하면 주식에서는 100% 확률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을 뿐인 거지. 그럼 이 종목을 만약에 들어간다 했을 때 이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비중 축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가짐을 갖고 수급에서 종목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또 많이 또 질문을 해주시는 종목들의 대형주 안에서 원전 종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오늘 강의에서 변곡점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강의의 총정리 합산편이에요. 합산편.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에 대해서 재료도 좋고 정부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미래도 좋다고 하는데 수급 측면에서 일단 종목의 실적, 재료 이런 거 다 배치시켜 놓고 우리가 수급선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수급선. 자, 주봉상에서 자, 수급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학생님. 밑에 내려가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네. 당장 내일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100억 이상 산다고 해서 이 종목이 수급 종목의 센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1단계를 통과를 못했잖아요. 1단계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수급 분석, 지금 2교시를 듣는 분들은 이 종목은 아예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수급 분석이라는 거는. 그쵸? 근데 과거로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깨지기 전에 요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 했을 때 네. 충분히 이 자리는 수급 라인을 탔다고 볼 수 있죠. 1단계는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매수를 이때 당시로 돌아간다고 하면 매수를 해도 되는 조건에 충족하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관심 종목에는 관심 넣을 수 종목. 있다. 일단 그러면 네. 이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짜를 보니까 8월 22일이네요. 8월 22일 이요? 그날 날짜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8월 22일 기준이면 여기 기준입니다. 여기 기준. 네. 자, 그러면 수급선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월 요때 올라가기 전에 네. 차트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게 W 표시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월 말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네. 여기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을 거란 말이죠. 없을 건데 만약에 이 뒷자리에서 추급을 본다 했을 때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기다리는 부분인 거죠. N자형 그 W 패턴. 네. 자, 여기서 올렸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를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건데 여기서 이제 N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됩니까? 올라갈 때 잡는 부분도 맞긴 하겠지만 지금 W 패턴이 지금 만들어져 있긴 하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네. 자, 근데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스텝인 거죠? 네, 또 N자 패턴을 좀 만들어 보고, 그럼 세 다시 번째 올라갈 스텝. 때까지 네. 기다리는 건 맞는데 네. 만약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네. 8월 달 이제 말미로 넘어가 보니까 자, 8월 말미서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대량 매도가 좀 나오는 시점들이 그러네요.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W 패턴에서 저점 라인을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이거 N자형 패턴도 지금 W 패턴도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들어갈 수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본다 했을 때는 지금 강의에서 W 패턴은 안 나오는 자리죠. 지금 그쵸? 보니까 여기서 쏘고 다시 한번 네.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우리가 그 수급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부합하지도 않고 두 번째로 차트가 깨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비중 축소 관점이 맞는 종목으로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수급 1타 강사 범쌤에게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결국 수급은 우리가 돈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급 분석을 통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배워봤습니다. 선생님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수급선을 먼저 위에 캔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W 패턴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까지 됐으면 마지막 세 번째 외국인과 기관이 100억 이상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지까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확인을 해야 상승하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수급 분석 자세하게 배워봤고요. 조금 더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면서 차트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개미 주식학원은 저희 TV 생방송 외에도 또 불개미 족집게 무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족집게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되는 추가 수업인데요. 선착순으로 단 50분만 저희가 받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범쌤이 어제 이 족집게 2주차 강의가 모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2자리 정도 들어오실 수 있는 게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빨리 수강 신청해 주시면 2분 더 범쌤의 추가 강의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노란톡에 불개미 범프로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비밀번호 8282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수강 신청이 바로 됩니다. 혹시 검색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하시면 화면 아래에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거든요.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 이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바로 링크가 뜨니까요. 비밀번호 8282번 누르고 입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강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많이 나왔잖아요. 다시 돌려보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불개미 주식학원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수업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오늘은 범쌤과 함께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저희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 또 저녁 9시 불개미 주식학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